메마른 사막에서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우디 공무원과 한국의 작은 도전이 중동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잠깐! 시청 전 구독 버튼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자이라 나세르입니다. 34살이고 사우디 환경부 녹지전원국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리야드 환경부 청사 14층. 제 사무실은 복도 끝자리에 있습니다. 창문도 작고 에어컨 바람도 잘 안 나와요. 하지만 불평할 수는 없죠. 여성이 이 정도 자리에 앉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메일 확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회의 초청 메일이 왔어요. 하지만 제 이름은 참석자 명단이 아닌 참조欄에 적혀 있었습니다. 녹지전원국 과장이라는 직함은 있지만 실제로는 서류 검토나 회의록 정리가 제 주된 업무거든요. 사무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벌써 3월 중순이었습니다. 입사한 지 벌써 7년째인데 여전히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맡아본 적이 없어요. 동기들은 이미 부장급으로 승진했지만 저는 아직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복도에서 동료들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외교부와의 협력 프로젝트 이야기였어요. 네팔 산림복원 사업에 1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내용, 인도네시아 맹그로브 조림 계획까지 흥미로운 프로젝트들이 줄을 이었죠. 저도 그런 일에 참여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제게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부서 회의가 있었어요. 제가 준비한 사막 녹지와 관련 해외 사례 자료를 발표할 차례였습니다. 중국의 쿠부치 사막 녹지화 성공 사례, 이스라엘의 네게브 사막 농업 기술까지 꼼꼼히 조사한 내용이었거든요. 부국장님께서 자료를 훑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나온 말씀은 실망스러웠어요. 자이라 과장님은 국내 업무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였죠. 듣고 보면 배려하는 말 같지만 실상은 현장 출장이나 해외 협력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와 앉아 있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답답함이 올라왔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뒷전에서 구경만 하고 있어야 할까 싶었거든요. 환경공학을 전공하고 석사까지 마쳤는데 정작 제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아버지 말씀이 떠올라요. 딸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걸 원했어요. 제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었거든요. 그날 오후 4시쯤 행정팀에서 급히 연락이 왔어요. 원래 아마드 과장이 나가기로 했던 외곽 지역 현장 점검을 제가 대신 가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아마드 과장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더군요. 행정팀장이 서류 뭉치를 건네며 설명했어요. 리야드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사막 지역의 개발 현황만 확인하고 오면 된다는 거였죠. 사실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업무였어요. 사막 한가운데 나가서 뭘 볼 게 있겠냐는 게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무실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설레었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내일 현장 점검 준비를 했어요. 선크림을 바르고 모자를 챙기고 충분한 물도 준비했죠. 다음 날 새벽 6시 공용 차량을 타고 리야드를 벗어났습니다. 도시의 고층 빌딩들이 점점 멀어지고 대신 끝없는 사막이 펼쳐졌어요. 평소에는 도심 안에서만 생활해서 이렇게 광활한 사막을 마주할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사막 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의 풍경을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들 사이로 간간히 보이는 베두인들의 텐트, 그리고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송유관들이 보였어요. 이 모든 게 제 나라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늘 에어컨이 켜진 사무실에서만 일하다 보니 진짜 사우디의 자연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운전기사 아저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저씨는 30년 넘게 이 길을 다녔다고 하더군요. 예전에는 이 일대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었는데 요즘에는 간간히 개발 프로젝트들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태양이 점점 높이 올라가면서 사막의 열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은 시원했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모래바람만 봐도 얼마나 뜨거운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 30분이 넘어 있었습니다. GPS가 가리키는 곳은 그냥 평범한 사막이었어요. 특별히 개발된 흔적도 보이지 않았죠. 운전기사 아저씨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저도 서류를 다시 확인해봤지만 좌표는 분명히 정확했어요. 그런데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니 멀리 뭔가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천막 같은 게 여러 개 설치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초록색 점들이 띄엄띄엄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기루인 줄 알았어요. 사막에서는 종종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운전기사 아저씨에게
저기 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모래 위를 걷는 게 쉽지 않았어요. 발이 푹푹 빠져서 평소보다 2배는 힘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더 신기했어요. 분명히 사막인데 작은 나무들이 줄지어 심어져 있었거든요. 그것도 제법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막에서 나무가 자란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천막들 사이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여러 가지 장비들이 체계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어요. 태양광 패널이 줄지어 서 있고 커다란 물탱크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복잡한 기계들까지 있었죠. 마치 작은 연구소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상한 소음도 들렸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 물이 흐르는 소리까지. 분명히 사막 한가운데인데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얇은 관들이 땅 위로 뻗어 있고 그 관을 따라 물방울들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자동으로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인 것 같았습니다.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점적 관계 시스템을 실제로 보는 거였죠. 그때 누군가가 제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손님이세요? 돌아보니 땀에 흠뻑 젖은 동양인 남성이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까만 머리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죠. 손에는 작은 삽을 들고 있었고 옷은 흙투성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흘렀지만 표정은 밝아 보였어요. 저는 환경부에서 나온 자이라 나세르라고 신분을 밝혔어요. 이곳이 개발 현황 점검 대상지인데 누가 허가도 없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죠.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의외로 친근한 인상이었어요. 아, 정식 허가는 받았다고 하더군요. 환경단체 그린브릿지에서 나온 연구팀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은 정도윤이라고 소개했어요. 정도윤, 한국 이름이었군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사람이 왜 사우디 사막에서 나무를 심고 있는 걸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번 심어보시겠어요? 정도윤이 갑자기 자기가 들고 있던 삽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예? 저요? 뭔가 황당했지만 묘하게 끌리는 제안이었어요. 평생 사무실에서만 일하던 제가 직접 나무를 심어본다는 것 자체가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네.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냥 구멍만 파면 되거든요. 정도윤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삽을 받아들였습니다. 삽을 잡는 것조차 처음이었어요. 손에 쥐어지는 무게가 묵직했습니다. 정도윤이 미리 준비해둔 묘목을 가져왔어요. 손바닥만 한 작은 나무였지만 잎사귀가 싱싱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이렇게 건강한 묘목을 보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여기에 구멍을 파보세요. 깊이는 이 정도면 돼요. 정도윤이 손으로 깊이를 알려줬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사막의 흙을 팠습니다. 생각보다 단단했지만 삽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구멍을 파고 묘목을 넣고 흙을 덮는 단순한 과정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물을 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물은 자동으로 공급됩니다. 저 기계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정도윤이 복잡한 관계 시설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심은 작은 나무를 보며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평생 서류로만 보던 녹지화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현실이 된 순간이었거든요. 작은 묘목이지만 제 손으로 직접 심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물이 없다고요? 없던 물을 만드는 게 제 일이에요. 정도윤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황당하면서도 호기심이 생겼어요. 사막에서 어떻게 물을 만든다는 걸까요? 정도윤이 저를 커다란 기계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처음 보는 복잡한 장치였지만 뭔가 과학적으로 설계된 것 같았어요. 이게 해수 담수화 설비예요. 바닷물을 끌어와서 염분을 제거하는 거죠. 정도윤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에는 바다가 있으니까 그 물을 이용한다는 거였군요. 하지만 여기서 바다까지는 한참 멀잖아요. 어떻게 물을 가져오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정도윤이 지하에 매설된 관을 가리켰어요. 페르시아만에서 직접 끌어온 관이라고 하더군요. 물론 정부의 허가를 받고 설치한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설비 옆에는 여러 개의 물탱크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탱크 안에는 맑은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말 바닷물에서 이런 깨끗한 물이 나온다는 게 신기했어요. 하루에 약 500톤의 담수를 생산할 수 있어요. 정도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약 1000그루의 나무에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전력은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런 큰 기계를 돌리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할 텐데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정도윤이 머리 위를 가리켰어요. 태양광 패널들이 줄지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막의 강한 햇빛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한다는 거였죠. 사우디의 일조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강한 햇빛이 내리쬐니까
태양광 발전에는 최적의 조건이죠. 정도윤의 설명을 들으니 정말 합리적인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담수화된 물이 어떻게 나무들에게 전달되는지도 궁금했습니다. 정도윤이 땅에 깔린 가느다란 관들을 보여줬어요. 점적관계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거였습니다. 이 관들이 각각의 나무 뿌리 근처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컴퓨터가 토양의 수분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만큼만 정확하게 물을 공급하죠. 정도윤이 작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줬는데 정말 각 구역별로 수분량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런 기술이 정말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환경부에서 일하면서도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니 감동스러웠어요. 묘목의 생존율이 80%를 넘어요. 정도윤이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막 조림의 생존율이 20% 내외라는 걸 생각하면 놀라운 수치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미기후 변화도 확인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무들이 자라면서 주변 온도가 2도에서 3도 정도 낮아지고 습도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아직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도윤이 멀리 있는 나무들을 가리켰어요. 6개월 전에 심은 나무들이라고 했는데 벌써 제법 크게 자라 있었습니다. 잎사귀도 싱싱하고 새순도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도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정도윤이 갑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산이라는 산은 모두 민둥산이었거든요. 한국 전쟁 이야기였군요. 저도 역사 시간에 배운 적이 있었어요. 1950년대에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 말이죠. 산에 나무가 하나도 없었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전쟁 중에 폭격도 많이 받았고 연료가 부족해서 나무를 모두 베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모두 나서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정도윤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새마을운동이었어요. 정부가 시키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바꾸려고 했던 거죠. 정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새마을운동,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가 흥미로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거죠?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내 손으로 내 마을을, 내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 말이죠. 정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심었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참여했고요. 어린아이들도 작은 삽을 들고 따라갔다고 해요. 정도윤의 이야기를 들으니 뭔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산들이 그렇게 울창한 거군요. 저는 한국 드라마에서 본 녹색 산들을 떠올렸어요. 맞아요. 50년 만에 완전히 달라졌죠. 민둥산이 울창한 숲이 되었으니까요. 정도윤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사막에서도 가능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조건만 맞추면 사막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물만 있으면 되거든요. 정도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정도윤의 말을 들으니 희망이 생겼어요. 사막에서도 마을이, 땅이, 나라가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이 마음속에서 피어났습니다. 그린브릿지에서는 언제부터 이런 일을 해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브릿지에서 중동 지역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를 시작한 게 3년 전이에요. 저는 해수 담수화와 스마트 관계 기술 전문가로 파견 나온 거죠. 정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했어요. 기술적인 문제도 많았고 현지 적응도 쉽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실패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나무들이 계속 말라 죽었거든요. 토양 분석부터 다시 시작해서 물 공급량도 조절하고 나무 종류도 바꿔가면서 실험을 반복했어요. 정도윤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시스템을 완성한 거군요. 저는 정도윤의 노력에 감탄했어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죠. 목표는 이 기술을 널리 보급해서 중동 전체의 사막화를 막는 거예요. 정도윤의 꿈은 정말 웅장했습니다. 저도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오히려 현지 정부 관계자가 함께 해주시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정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 보자고 말이죠. 환경부에 돌아가서 제대로 된 제안서를 작성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태양이 중천에 떠서 사막의 열기가 점점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나무들 그늘 아래는 확실히 시원했습니다. 위기후 변화를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었어요. 정도윤과 함께 캠프 곳곳을 둘러보며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부터 실생활의 어려움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어요. 점심때가 되자 정도윤이
간단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치와 밥이 들어있는 한국식 도시락이었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김치를 먹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김치도 드셔보세요. 정도윤이 권했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김치는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매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어떻게 구하시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리야드에 한국 마트가 있어요. 주말마다 나가서 장을 봐요. 정도윤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렇게 점심을 먹으면서도 계속 프로젝트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도윤의 열정이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오후 늦게 캠프를 떠날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왔을 때는 그냥 업무상 점검차 온 공무원이었는데 이제는 이 프로젝트의 일부가 되고 싶다는 강한 욕망이 생겼거든요. 정도윤이 제게 명함을 건네줬습니다.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어요. 저도 제 명함을 드렸습니다. 꼭 다시 올게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정도윤도 진심 어린 표정으로 답했어요. 리야드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어떻게 동료들에게 설명해야 할지,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 성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 말이죠. 환경부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자료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보고서로 작성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단순한 현황 보고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사업 제안서를 만들고 싶었어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컴퓨터 앞에 앉으니 오늘 하루가 정말 꿈 같았습니다. 아침에는 그저 형식적인 현장 점검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녁이 되니 제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기회를 발견한 거였거든요. 정도윤이 보여준 담수화 시설, 자동 관계 시스템, 그리고 80%의 묘목 생존율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현실이었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특히 새마을운동 이야기는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서 작업했습니다. 정도윤이 알려준 기술적 내용들, 생존율 데이터, 그리고 새마을운동에 대한 자료까지 모두 찾아서 정리했어요. 인터넷에서 한국의 산림복원 사례를 검색해보니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의 산림 면적은 전체 국토의 35%에 불과했다고 해요. 그것도 대부분이 어린 나무들이었죠. 하지만 2020년 기준으로는 64%까지 늘어났다고 하더군요. 불과 75년 만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새마을운동의 구체적인 성과였어요. 1970년부터 1979년까지 10년 동안 전국에서 42억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국민 한 사람당 100그루 이상을 심은 셈이었죠. 새마을운동 영상도 찾아봤어요. 유튜브에 올라온 옛날 다큐멘터리였는데 주민들이 직접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심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장면, 아이들도 작은 삽을 들고 따라가는 모습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주민들의 표정이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을 텐데도 모두들 희망에 찬 얼굴이었어요. 내 손으로 내 마을을, 내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느껴졌거든요. 이런 자료들을 프레젠테이션에 포함시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기술적인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야기가 필요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돌아갔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계획이 돌아갔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프로젝트를 정부 정책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부서 회의에서 어제 현장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자료를 많이 준비해 간 저를 보고 동료들이 의아해했어요. 그냥 일상적인 업무 보고 정도로 생각했을 텐데 제가 너무 열성적으로 나왔거든요.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담수화 시설과 자동 관계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국장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이셨어요. 생존율이 80%라고요? 정말인가요? 하산 차장이 의심스럽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수치예요. 그리고 한국의 새마을운동 사례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그러자 파이살 과장이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민간단체의 실험을 가지고 정책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것도 외국인들이 하는 일을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건가요?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 건가요?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씩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크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광산업, 농업 확대, 탄소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 충분히 회수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부국장님이 저를 개별적으로 불렀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차 한 잔을 권하시더군요. 자이라 과장,
열정적으로 발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부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서요.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해요. 우리 부서에서 새로운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러 제약이 있거든요. 부국장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국장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왕립녹지전략위원회라는 방법이 있긴 하죠. 하지만 거기는 장관급 이상에서만 제안을 올릴 수 있어요. 저는 실망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왕립녹지전략위원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왕립녹지전략위원회는 2017년에 설립된 왕실 직속 기관이었어요. 비전 2030 계획의 일환으로 국가 차원의 환경 정책을 수립하는 곳이었죠. 위원장은 왕자님이시고 위원들도 모두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니 부국장님 말씀과는 달랐어요.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정책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관례적으로는 고위직에서만 제출해왔을 뿐이었죠. 그렇다면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악의 경우 거절당할 뿐이니까요. 하지만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제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말 이틀을 온전히 투자해서 완벽한 제안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일요일 밤까지 쉬지 않고 작업했어요. 제목은 사막 녹지와 시범사업 담수화 기반 지속가능한 조림 정책 제안으로 정했습니다. 부제목으로는 한국 새마을운동 모델의 현대적 적용을 달았어요. 제안서의 핵심 내용은 4가지였습니다. 첫째, 해수 담수화를 통한 안정적 용수 확보. 둘째, 스마트 관계 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 물 관리. 셋째,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넷째, 국제 기술 협력을 통한 전문성 확보. 특히 한국의 새마을운동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했어요. 1970년대 한국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떻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는지, 그 결과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새마을운동 당시의 귀중한 사진 자료들도 첨부했어요. 주민들이 직접 묘목을 등에 지고 산에 올라가는 모습, 온 가족이 함께 나무를 심는 장면, 몇 년 후 울창해진 숲의 모습까지 시각적으로도 임팩트 있게 구성했습니다. 경제성 분석도 철저히 했어요. 초기 투자 비용, 운영 비용, 예상 수익률까지 세세한 계산을 포함시켰습니다. 특히 탄소 배출권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 부분은 현재 국제 동향까지 반영해서 작성했어요. 환경적 효과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대기 온도 저하, 습도 증가, 미세먼지 감소, 생물 다양성 증진 등 사막 녹지화가 가져올 수 있는 모든 긍정적 효과들을 나열했어요. 사회적 효과 부분에서는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국가적 자부심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기술적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정도윤의 캠프에서 얻은 모든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80% 생존율, 주변 온도 2도, 3도 하락, 습도 증가율, 물 사용 효율성까지 구체적인 수치들로 뒷받침했어요. 제안서를 완성하고 나니 A4 용지 35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제 평생 가장 공들여 만든 문서였어요. 표지 디자인까지 신경 써서 전문적으로 보이도록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찍 왕립녹지전략위원회 사무처에 직접 찾아갔어요. 킹 압두라지즈 시티에 있는 근사한 건물이었습니다. 로비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풍겼어요. 접수 담당자는 젊은 남성이었는데 제가 제안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자 놀라워했습니다. 일개 과장이 직접 제출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규정상 문제는 없죠. 제가 확인했어요. 네,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부처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다시 확인했어요. 맞습니다. 접수는 해드릴게요. 하지만 검토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담당자가 친절하게 답해줬습니다. 접수증을 받고 사무처를 나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한 거였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2주가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서류함에 처박아둔 건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환경부 동료들은 제가 왕립위원회에 제안서를 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워했습니다. 무모한 도전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부국장님도 은근히 걱정스러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3주째 되는 목요일 오후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 표시를 보니 왕립녹지전략위원회였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자이라 나세르 과장님이시죠? 사무처장 아마드 알파이잘입니다.
목소리가 예상보다 친근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제출해주신 제안서를 검토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특히 한국의 새마을운동 사례가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하시네요. 사무처장이 계속 설명했어요. 정말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현장 검토를 해보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알마르주크 위원님께서 직접 나가보겠다고 하셨어요. 사무처장의 말에 저는 너무 기뻐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알마르주크 위원은 왕립녹지전략위원회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었어요. 킹사우드 대학교 환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환경 분야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베테랑이었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막화 방지 전문가였습니다. 언제쯤 가능할까요?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어떠세요? 위원님 스케줄이 그날 비어 있어요. 사무처장이 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즉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기회가 온 거였습니다. 꿈 같은 일이었어요. 바로 정도윤에게 연락했습니다. 평가단 앞에서 모든 걸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네요. 준비는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정도윤의 목소리에도 기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주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제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정도윤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어요. 금요일까지 남은 하루 동안 저는 현장 방문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동선 계획부터 설명 자료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점검했어요. 목요일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내일 현장 검토가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알 수 없었거든요. 금요일 새벽 6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았거든요. 세수를 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바야를 입고 히잡을 매만지면서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제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는 하루였거든요. 8시에 왕립녹지전략위원회 사무처에서 알마르주크 위원님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일찍 나와서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오늘 현장에서 보여드릴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시간이 되어 사무처로 들어가니 알마르주크 위원님이 이미 와 계셨어요. 6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신사분이었는데 인자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예리했어요.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전문가의 날카로움이 느껴졌거든요. 자이라 나세르 과장님이시군요. 제안서 잘 읽어봤습니다. 위원님이 악수를 청하며 말씀하셨어요. 영광입니다. 위원님, 오늘 현장을 직접 보시면 더 확신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정중하게 인사드렸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부분이 매우 흥미로웠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실제로 그 정신을 사막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답했습니다. 차량은 위원회에서 준비해 주셨어요. 고급 세단이었는데 뒷좌석에 위원님과 함께 앉으니 긴장감이 더 커졌습니다. 운전기사는 베테랑 같아 보였어요. 리야드를 벗어나는 동안 위원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로 사우디의 환경 정책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위원님은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막화 문제는 심각해요. 매년 사막 지역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위원님이 우려를 표하셨어요. 그래서 더욱 시급한 거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더 늦어질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과거에도 비슷한 시도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실패했어요. 뭔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위원님의 말씀이었어요. 바로 그 점에서 한국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술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까지 포함해야 하거든요. 저는 확신 있게 답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익숙한 사막 풍경이 펼쳐졌어요.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 메마른 땅이 푸른 숲으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1시간 반 정도 달렸을 때 위원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젊었을 때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1985년이었는데 환경연수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한 달간 머물렀어요. 그때 본 한국의 살림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위원님이 회상하며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그때 새마을운동의 성과를 직접 보신 거네요. 제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네. 특히 충청도 어느 작은 마을을 방문했는데 20년 전만 해도 민둥산이었다는 곳이 완전히 울창한 숲이 되어 있더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직접 심고 가꾼 거였어요. 위원님의 목소리에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니 더욱 기대가 돼요.
오늘 보실 내용이 그때 느꼈던 것과 비슷할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정도윤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었는데 평소보다 더 단정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도윤입니다. 정도윤이 위원님께 정중하게 인사드렸어요. 알마르주크입니다. 기대하고 왔어요. 위원님도 따뜻하게 인사하셨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시설을 둘러보시겠어요? 정도윤이 안내를 제안했습니다. 캠프에 들어서자 위원님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체계적으로 배치된 시설들, 줄지어 선 태양광 패널, 그리고 무엇보다 사막 한가운데 자라고 있는 푸른 나무들을 보시고 놀라워하셨거든요. 이게 정말 6개월 만에 이뤄낸 성과인가요? 위원님이 물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도윤이 시작 당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막만 있었어요. 지금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곳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죠? 위원님이 진지하게 물으셨어요. 핵심은 물입니다. 물만 해결되면 사막도 충분히 녹지로 바꿀 수 있어요. 정도윤이 담수화 시설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이것이 해수 담수화 설비예요. 하루에 500톤의 깨끗한 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정도윤이 기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위원님이 기계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전력 공급 방식, 염분 제거 과정, 수질 관리 시스템까지 하나하나 점검하시는 모습이 전문가다웠습니다. 전력 효율성은 어떤가요? 위원님이 물으셨어요. 태양광으로 100% 자급자족하고 있어요. 사우디의 강한 일조량 덕분에 오히려 전력이 남을 정도예요. 정도윤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다음은 관계 시스템을 보여드렸어요. 땅에 깔린 가느다란 관들과 각 나무마다 설치된 센서들을 설명했습니다. 이 센서들이 토양의 수분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요. 컴퓨터가 자동으로 필요한 만큼만 물을 공급하죠. 정도윤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드렸어요. 화면에는 정말로 각 구역별 수분량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이 화면을 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물 사용 효율성이 기존 방식보다 70% 이상 높아요. 정도윤이 덧붙였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나무들을 보러 갔습니다. 6개월 전에 심은 나무들은 정말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위원님이 나무 한 그루씩 만져보시며 상태를 확인하셨습니다. 생존율이 정말 80%예요? 위원님이 물으셨어요. 네. 정확히는 83%입니다. 정도윤이 기록부를 꺼내 보여드렸어요. 위원님이 기록부를 자세히 보시더니 놀라워하셨어요. 일반적인 사막 조림의 생존율이 20% 내외라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위기후 변화도 측정하고 계신가요? 위원님이 물으셨어요. 당연히요. 온도계와 습도계를 설치해서 매일 기록하고 있어요. 정도윤이 측정 장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나무들 주변 온도가 2도, 3도 낮아졌고 습도는 15% 정도 높아졌다고 했어요. 작은 변화 같지만 사막에서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그때 제가 나서서 말씀드렸어요. 이건 단순한 환경운동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위원님이 저를 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죠. 지속 가능하려면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해요. 바로 그 부분에서 한국의 새마을운동 정신이 중요한 거예요. 정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 직후에도 주민들이 직접 묘목을 등에 지고 산에 올랐어요. 정부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미래를 바꾸고 싶어서 말이죠. 정도윤의 설명에 위원님이 깊이 공감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 정신을 어떻게 이곳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이 궁금해하셨어요.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 인근 마을 주민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정도윤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지난주에도 베두인 가족이 와서 구경하고 갔어요. 아이들이 특히 신기해하더라고요. 정도윤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정도윤이 준비한 한국 도시락과 현지 음식을 함께 나눠 먹었어요. 위원님도 김치를 맛보시며 흥미로워하셨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도 계속 프로젝트 이야기를 나눴어요. 위원님이 점점 더 관심을 보이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실제 나무 심기 체험을 해보셨어요. 위원님이 직접 삽을 들고 구멍을 파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이 이런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니. 위원님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어요. 시연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위원님이 모든 시설을 둘러보시고 데이터도 확인하시고 직접 체험까지 해보신 후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우수하고 무엇보다 비전이 명확해요. 그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음 주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논의해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위원님의 답변에 제 마음이 뛰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렸어요. 리야드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마음이 이제야 좀 풀렸어요. 위원님과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어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사우디가 세계 사막화 방지의 선도국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꿈을 함께 이뤄봅시다. 위원님이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정말 완벽했어요. 고마워요. 이제 떠날 필요가 없어졌네요. 정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계속 여기서 함께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뜻이에요. 정도윤의 답변에 제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꿈속에서도 푸른 나무들이 사막을 덮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었어요. 일주일 후 화요일 오전, 왕립녹지전략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마르주크 위원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자이라 과장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제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시범사업 승인이 결정됐습니다. 위원님의 목소리에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요? 믿을 수 없어요. 제가 너무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훌륭한 제안이었어요.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네요.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현실인지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였습니다. 바로 정도윤에게 연락했어요. 승인됐어요. 정말 승인됐어요. 축하해요.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정도윤도 기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주 금요일, 왕립녹지전략위원회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어요. 사막 녹지와 시범사업 승인과 함께 예산 50억 리알이 배정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환경부는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일개 과장이 혼자 추진한 프로젝트가 왕실 승인까지 받았다는 사실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거든요. 부국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환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자이라 과장,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낸 거예요? 부국장님이 감탄하며 물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기회를 만났고요. 제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총괄로 임명됩니다. 전담팀도 꾸려드릴게요. 부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렸어요. 며칠 후 정식 임명장이 나왔어요. 사막 녹지와 시범사업 총괄 책임자라는 새로운 직책이었습니다. 전담 사무실도 14층 창가 쪽으로 옮겨졌어요. 이전보다 훨씬 넓고 밝은 곳이었죠. 팀원들도 배정받았어요. 환경공학 전공자 3명, 농업 전문가 2명, 그리고 행정 담당자 2명까지 총 8명의 팀이 꾸려졌습니다. 모두 젊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첫 번째 팀 회의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범구역을 기존 캠프의 10배 규모로 확장하고 단계별로 녹지화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1단계로는 50헥타르 지역의 담수화 설비와 관계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100헥타르로 확장하고 3단계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 프로그램을 본격 시작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정도윤은 현지 기술팀의 수석 고문으로 임명됐습니다. 그린브릿지와의 공식 협력 계약도 체결됐어요. 이제 정말 국가적 프로젝트가 된 거였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산림청에서 기술 교류를 제안해왔고 새마을운동 관련 자료와 전문가 파견도 약속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 새마을운동에 직접 참여했던 이순재 박사님이 자문위원으로 오시기로 했어요. 당시 경상북도에서 마을 이장을 했던 분으로 실제 경험담을 들려주실 예정이었습니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대형 굴삭기들이 사막에 들어와 땅을 고르고 관로를 매설하는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처음에는 사막의 모래바람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점차 요령을 터득해 나갔어요. 담수화 설비도 기존 것보다 훨씬 큰 규모로 설치됐습니다. 하루 2,000톤의 담수를 생산할 수 있는 최신 설비였어요. 태양광 패널도 축구장 크기만큼 넓게 설치했습니다. 3개월 후 첫 번째 나무 심기 행사가 열렸어요. 알마르주크 위원님을 비롯해 환경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정도윤과 저는 함께 기념 식수를 했어요. 올리브나무 묘목이었는데 사막 기후에 잘 적응하는 품종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을 때쯤이면 이곳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정도윤이 나무에 물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때까지 함께 지켜봐요. 제가 답했어요. 그 순간 정도윤이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긴 눈빛이었어요.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시범구역 전체에 푸른 나무들이 자리 잡았고 그 사이로 작은 길들도 만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야생동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사마겨우, 도마뱀들이 나무 그늘에서 쉬는 모습이 종종 목격됐습니다. 새들도 날아와 둥지를 틀기 시작했어요. 인근 베두인 마을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구경만 하던 사람들이 점차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사막에서 나무를 키우는 거예요? 한 베두인 노인이 물었어요. 물과 기술이 있으면 가능해요.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정도윤이 친근하게 답했습니다. 정말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젊은 베두인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물론이죠. 한국에서는 온 국민이 참여해서 민둥산을 숲으로 만들었거든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2단계 계획에 지역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포함시켰어요. 베두인 마을과 협력해서 그들의 전통 지식과 현대 기술을 결합하는 거였죠. 이순재 박사님이 사우디에 오셨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80세가 넘은 고령이셨지만 여전히 정정하셨습니다. 1970년대 우리 마을은 정말 가난했어요. 하지만 희망만은 있었죠. 박사님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까지 산에서 일했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참여했죠. 아이들도 작은 삽을 들고 따라왔고요. 박사님의 회상에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처음에는 심은 나무의 절반이 죽었지만 계속 심고 또 심었어요. 박사님이 강조하셨어요. 그 정신을 여기서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가능해요. 사람의 마음은 어디나 같거든요. 희망만 보여주면 누구든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박사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하셨어요. 박사님과 함께 베두인 마을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 기억에 남아요. 박사님이 직접 나무 심는 방법을 시연해 보이셨는데 베두인들이 정말 진지하게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깊지도 얕지도 않게. 박사님이 능숙하게 구멍을 파시며 설명하셨어요. 베두인 아이들도 따라서 해봤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막에 울려 퍼졌어요. 그날 저녁 캠프에서 작은 기념식이 있었어요. 정도윤이 캠프 중앙에 작은 현판을 설치했습니다. 사막의 새마을. 여기에 시작되다라고 아랍어와 한국어로 적혀 있었어요. 정말 의미 있는 현판이네요. 제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큰 꿈을 함께 이뤄봐요. 정도윤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동료가 아닌 더 깊은 연결감 같은 거였어요. 그해 12월 1년차 성과 발표회가 열렸어요. 왕립녹지전략위원회 전체 위원들과 언론이 참석한 큰 행사였습니다.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것이 변했다는 걸 실감했어요. 시범구역 면적 50헥타르 달성, 나무 생존율 85% 기록, 주변 온도 3.5도 하락, 습도 20% 증가까지 모든 지표가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무엇보다 뿌듯했던 건 지역 주민 참여율이었어요. 인근 3개 베두인 마을에서 총 150가구가 참여 신청을 했습니다. 처음 목표였던 50가구의 3배였어요. 발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위원들도 만족해하셨고 언론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도했어요. 사막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축하 만찬에서 정도윤이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자이라, 당신 덕분에 꿈이 현실이 됐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정도윤 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제가 답했습니다. 이제 더 큰 꿈을 꿔봐도 될까요? 정도윤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어떤 꿈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 말이에요. 정도윤의 말에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도윤과 함께 일하면서 느꼈던 감정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정리되는 기분이었어요. 2년 후 우리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에서 시찰단을 보내왔고 중동 여러 나라에서도 벤치마킹 요청이 줄을 이었어요. 시범구역은 이제 200헥타르까지 확장됐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진짜 작은 도시 같은 모습이 되었어요.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서 그늘을 만들고 그 사이로 포장된 길들이 뻗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생태계였어요. 처음에는 나무만 있었는데 이제는 풀들도 자라기 시작했고 나비들도 날아다녔습니다. 작은 연못도 만들었는데 그곳에는 물고기들까지 살고 있었어요.
베두인 마을과의 협력도 본격화됐습니다. 그린빌리지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지역 사회 개발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새마을 운동을 본떠서 만든 거였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베두인 가족들이 와서 나무를 심고 관리하는 일에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나서서 일했습니다. 무함마드 아부 사이드라는 베두인 촌장님이 특히 적극적이었어요. 60대 후반의 연세였지만 젊은이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우리 조상들도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사막을 정복하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촌장님이 땀을 닦으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그래요. 한국 사람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산에 나무를 심었대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해 봄,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정도윤이 저에게 프러포즈를 한 거였습니다. 캠프 중앙에 가장 크게 자란 올리브나무 아래에서였어요. 자이라, 지난 2년 동안 당신과 함께 일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정도윤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도윤 씨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꿈을 키워나가고 싶어요. 결혼해주세요. 정도윤이 반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네. 좋아요. 함께 더 큰 꿈을 만들어가요. 우리는 조용한 이슬람식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가족들과 동료들, 그리고 베두인 마을 사람들까지 참석해서 축하해줬어요. 결혼식 장소는 물론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캠프였습니다. 이순재 박사님도 한국에서 오셔서 축하해주셨어요. 젊은 부부가 사막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간다니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결혼 후에도 우리는 계속 프로젝트에 매진했어요. 이제는 부부가 되어 더욱 끈끈한 팀워크를 보여줬습니다. 1년 후, 첫 아이가 태어났어요. 딸이었는데 이름을 하나라고 지었습니다. 아랍어로 희망이라는 뜻이었어요. 한국어로도 하나는 첫 번째나 하나됨을 의미하니까 완벽했습니다. 하나가 태어난 병원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멀리 우리 프로젝트 지역이 보였어요. 푸른 나무들이 사막을 덮고 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딸이 자랄 때쯤에는 저곳이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제가 정도윤에게 물었어요. 아마 진짜 숲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가 그 숲에서 뛰어놀 수 있을 거고요. 정도윤이 아기를 안으며 답했습니다. 3년 차가 되자 우리 프로젝트는 정말 국제적인 모델 케이스가 됐어요. 유엔에서 기후위기 적응 우수 사례로 선정했고 각국에서 견학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사헬 지역 국가들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차드,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등에서 대표단이 와서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어요. 산림청과 환경부에서 공동으로 중동 녹화협력센터를 설립해서 기술과 인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도윤은 이제 국제적인 사막화 방지 전문가가 됐어요. 세계 각국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고 논문도 여러 편 발표했습니다. 저도 사우디 최초의 여성 환경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로서 주목받았어요. 중동 여성 환경 전문가 네트워크의 회장직도 맡게 됐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셨어요. 처음에는 딸이 사막에서 일한다는 걸 걱정하셨던 분들이었는데 실제로 보시고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셨습니다. 이런 일을 해내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딸도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구나. 어머니도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여자는 집안일만 하는 게 좋다는 말들이 모두 잘못됐다는 걸 증명한 기분이었거든요. 하나가 돌이 되던 해 이아드 외곽에 완전한 녹지형 커뮤니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린빌리지라고 불리는 이곳에는 베두인 가족들이 실제로 이주해와서 살기 시작했어요. 커뮤니티 중앙에는 새마을 운동을 기념하는 기념비도 세워졌습니다. 한국어와 아랍어로 희망은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기념비 제막식에 이순재 박사님이 다시 오셨어요. 이번에는 당시 새마을운동에 참여했던 다른 분들도 함께 오셨습니다. 50년 전 우리가 심은 나무들이 이렇게 멀리 다른 나라까지 와서 꽃을 피우다니. 박사님이 감격하며 말씀하셨어요. 현지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묘목을 기르고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모습은 정말 과거 한국의 새마을운동과 똑같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참여가 인상적이었어요. 학교에서 그린데이라는 행사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성장 과정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하나도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는데 캠프에 나오면 나무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놀았어요. 사막에서 태어난 아이가 숲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정말 꿈 같았습니다. 그해 말 정말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우리 프로젝트가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는 거였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시상식에 정도윤과 함께 참석했어요. 세계 각국의 환경 전문가들 앞에서 우리의 경험을 발표할 기회였습니다. 사막화는 더 이상 극복할 수 없는 재앙이 아닙니다. 기술과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제가 연단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들의 참여입니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처럼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변화를 만들어갈 때 진정한 성공이 가능해요. 정도윤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여러 나라 대표들이 와서 협력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시상식 후 뉴욕 센트럴파크를 산책하면서 정도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때는 그냥 사막에 나무 몇 그루 심는 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변화가 될 줄은. 정도윤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센트럴파크의 울창한 나무들을 보면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사막의 숲을 떠올렸어요. 언젠가는 사우디 사막에도 이런 숲이 생길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하나와 화상통화를 했어요. 이제 말을 시작한 하나가 엄마, 아빠 하며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딸이 자랄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푸를 거예요. 제가 정도윤에게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심은 씨앗들이 계속 자라날 테니까요. 정도윤이 제 손을 잡으며 답했어요. 유엔에서 돌아온 후 사우디 정부는 우리 프로젝트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전 2030의 핵심 사업으로 격상된 거였어요. 앞으로 10년 안에 사우디 전체 사막 지역의 10%를 녹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이었습니다. 예산만 1,000억 리알이 배정됐어요. 정도윤과 저는 이제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총책임자가 됐습니다. 꿈만 같은 일이었어요. 씨앗을 전한 것뿐이에요. 물은 이 땅의 사람들이 준 거예요. 정도윤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시작만 했을 뿐이고 진짜 변화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였으니까요. 5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는 이제 6살이 되어 현지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랍어와 한국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하는 똑똑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하나가 다니는 학교는 특별했어요. 그린빌리지 커뮤니티 안에 새로 지어진 학교로 사막 녹지화와 환경 교육을 중심으로 한 커리큘럼을 운영했거든요. 매주 금요일마다 그린데이라는 특별한 수업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성장 과정을 관찰하며 환경의 소중함을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오늘은 하나의 첫 번째 그린데이였습니다. 저와 정도윤도 함께 참석해서 아이들을 도왔어요. 엄마, 이 나무가 언제 크게 자라요? 하나가 방금 심은 작은 묘목을 보며 물었습니다. 몇 년 지나면 하나보다 훨씬 클 거야. 그때까지 하나가 잘 돌봐줘야 해. 제가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하나 말고도 20명의 아이들이 참여했어요. 대부분 베두인 가정의 아이들이었는데 모두 진지하게 나무 심기에 참여했습니다. 파티마라는 7살 여자아이가 특히 열심이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작은 체구였지만 삽질하는 솜씨는 어른 못지않았습니다. 저는 커서 하나 언니처럼 나무 박사가 될 거예요. 파티마가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하나 박사라니. 좋은 꿈이네. 열심히 공부하면 분명 될 수 있을 거야. 정도윤이 파티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은 아미나 아라심이라는 젊은 여교사였어요. 환경교육학 석사 출신으로 우리 프로젝트에 감명받아 교사가 된 분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서 어른이 될 때쯤에는 사막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거예요. 아미나 선생님이 희망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거예요. 이 아이들이 바로 그 변화의 주인공들이니까요. 제가 아이들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그린데이 수업 후에는 특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나무 성장 일기장에 오늘의 기록을 남기는 거였어요. 하나는 그림까지 그려가며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작은 묘목 그림 옆에 우리 나무야. 건강하게 자라렴이라고 아랍어로 적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아이는 나무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시를 지어 적기도 했습니다. 이건 우리 조상들이 숲을 만든 이야기야. 저녁에 집에서 하나에게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정말요? 우리처럼 나무를 심었어요? 하나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그럼 온 가족이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심었지. 하나 또래의 아이들도 있었고 정도윤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저도 그 아이들과 같은 거네요. 하나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맞아. 하나도 숲을 만드는 특별한 아이야. 제가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하나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말했어요. 엄마, 제가 컸어도 계속 나무를 심을 거예요. 우리 마을을 더 예쁘게 만들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새마을운동의 정신이 정말로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몇 달 후
정말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린빌리지에서 첫 번째 어린이 환경 축제가 개최된 거예요. 사우디 전역에서 200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환경 보호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하는 축제였어요. 하나도 발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주제는 사막에서 태어난 우리들의 꿈이었어요. 저는 사막에서 태어났지만 숲을 보고 자랐어요. 하나가 당당하게 발표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모래만 있는 곳에서 살았지만 우리는 나무와 꽃이 있는 곳에서 살아요. 이게 바로 희망이에요. 하나의 발표에 모든 어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발표도 인상적이었어요. 8살 소년 압둘라는 미래의 사막 농부가 되겠다고 발표했고 9살 소녀 사라는 나무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어요. 축제 마지막에는 모든 아이들이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미나 선생님이 작사한 초록빛 꿈이라는 노래였어요. 사막 모래 위에 초록빛 꿈을 심어요. 작은 씨앗 하나가 큰 숲이 되도록 우리 모두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요. 밝은 미래를 향해 희망을 키워가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사막에 울려 퍼지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정말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아이들은 각자 기념품을 받았어요. 작은 화분에 심어진 묘목이었는데 집에 가져가서 키우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는 올리브나무 묘목을 받았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올리브나무의 후손이라고 정도윤이 설명해줬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 나무는 엄마 아빠의 첫 만남을 기억하는 나무네요. 하나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나무들은 우리보다 오래 살면서 많은 걸 기억하거든.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하나는 자기 방 창가에 화분을 놓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나무에게 물을 주고 인사했습니다. 안녕, 올리브야. 오늘도 건강하게 자라렴. 하나의 일상이 됐어요. 그해 여름, 정말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이순재 박사님이 손자와 함께 사우디를 방문하신 거였습니다. 박사님의 손자 이준호는 하나와 같은 나이였어요. 서울에서 온 도시 아이였지만 사막의 숲을 보고는 완전히 매료됐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새마을 운동이 정말 여기에 있네요. 준호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응. 우리 아빠 엄마가 만든 거야. 하나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두 아이는 금세 친해져서 함께 캠프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준호에게 나무 심는 방법을 알려주는 하나의 모습이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이순재 박사님은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정말 감동하셨어요. 50년 전 한국에서 시작된 꿈이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꽃을 피웠다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이제 우리 손자들이 이 꿈을 이어받아야겠어요. 박사님이 하나와 준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특별한 약속이 만들어졌어요. 하나와 준호가 앞으로도 계속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나무 키우기를 응원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저는 준호 오빠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큰 숲을 만들 거예요. 하나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나도 서울에서도 나무를 많이 심을 거야. 준호도 대답했습니다. 두 아이의 약속을 보니 정말 희망적이었어요. 국경을 넘어서 이어지는 우정, 그리고 환경에 대한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가을이 되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하나의 학교에서 어린이 환경대사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는 거였습니다. 각 학년에서 한 명씩 선발해서 다른 학교나 지역을 방문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는 거였어요. 하나도 1학년 대표로 선발됐습니다. 아이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활동했고 발표도 잘했거든요. 첫 번째 활동으로 리야드 시내 초등학교를 방문했어요. 도시 아이들에게 사막 녹지화에 대해 알려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시 아이들이 의심스러워했어요. 사막에 정말 나무가 자랄 수 있냐는 거였죠. 정말이에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숲이 있었거든요. 하나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5년 전 사막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한 사진들이었습니다. 도시 아이들이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질문도 많이 하고 직접 보러 가고 싶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나무를 심을 수 있어요? 한 아이가 물었어요. 물론이에요. 작은 화분부터 시작하면 돼요.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활동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하나는 정말 뿌듯해했어요. 엄마, 저도 이제 진짜 나무 박사가 된 것 같아요. 하나가 제게 말했습니다. 맞아. 하나는 이미 훌륭한 환경 지킴이야. 제가 딸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날 밤 하나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도시 친구들에게 우리 숲 이야기를 해줬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모두 신기해했어요. 나는 우리 마을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 아빠가 만든 숲에서 자라는 것이 너무 행복해요. 하나의 일기를 읽으니 가슴이 벅찼어요. 우리가 심은 씨앗이 정말로 다음 세대의 마음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우리는 변화를 심었고 아이들이 그걸 키우고 있어요. 그날 밤 정도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정말 안심이 돼요. 우리 다음에도 계속 이어질 거니까요. 정도윤이 창밖의 숲을 바라보며 답했어요.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공동녹지와 기술센터 개소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리야드 외곽에 지어진 최첨단 연구소는 정말 웅장했어요. 현대적인 건물과 주변의 푸른 숲이 조화를 이루며 미래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개소식에는 사우디 환경장관과 한국 산림청장이 함께 참석했어요. 두 나라 정부가 공식적으로 협력하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센터는 앞으로 중동 전체의 사막화 방지 기술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거점이 될 거예요. 한국의 새마을운동 정신과 최신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정도윤은 센터의 초대 소장으로 임명됐고 저는 국제협력 담당 부소장을 맡게 됐어요. 함께 시작한 작은 프로젝트가 이렇게 큰 기관으로 발전한다니 정말 꿈 같았습니다. 개소식 연설에서 저는 지난 7년간의 여정을 돌아봤어요. 처음 사막에서 정도윤 소장을 만났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한 그루의 작은 나무에서 시작된 꿈이 이제 숲이 되었고 그 숲이 다시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퍼뜨리고 있어요. 제 목소리에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중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그 안에는 처음부터 함께해온 베두인 마을 사람들, 환경부 동료들,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된 하나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개소식 후에는 더욱 기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동 6개국에서 사막 새마을 연합 창설을 제안해온 거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요단, 이라크까지 총 6개국이 사우디의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각자의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는 거였어요. 특히 아랍에미리트에서는 두바이 근교에 시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고 요단에서는 사해 근처 지역을 녹지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중동 전체로 퍼져나가다니. 정도윤이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씨앗 하나가 숲을 만들고 그 숲이 다시 더 많은 씨앗을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답했어요. 연합창설회의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7개국 환경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우리는 사막을 정복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파트너로 바라본다. 한국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계승하여 중동의 사막을 생명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선언문을 낭독하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50년 전 한국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꿈이 이렇게 큰 물결이 되어 중동 전체를 바꾸고 있다니 말이에요. 하나도 이날 특별한 역할을 맡았어요. 7개국 어린이 대표들과 함께 미래의 약속, 나무 심기를 했거든요. 지금부터 50년 후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 이 나무들이 어떻게 자라 있을지 기대돼요. 하나가 마이크를 잡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 아이들도 각자의 언어로 비슷한 다짐을 했어요. 아랍어, 페르시아어, 영어가 뒤섞인 어린이들의 약속이 사막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특별한 다큐멘터리 상영회가 있었어요. 한국 방송사에서 제작한 사막의 새마을, 희망을 심은 사람들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우리의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담고 있었어요. 특히 이순재 박사님의 인터뷰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50년 전 우리가 산에서 삽을 들고 나무를 심을 때 그 나무들이 바다 건너 사막까지 가서 뿌리를 내릴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희망이라는 건 그런 거죠. 어디서든 꽃을 피울 수 있는 거니까요. 박사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큐멘터리 마지막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현재의 그린빌리지 모습과 1970년대 한국 새마을운동 현장을 교차 편집한 장면이었거든요. 과거의 한국 주민들이 산에서 나무를 심는 모습과 현재 베두인 가족들이 사막에서 나무를 심는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연대감을 보여줬어요. 상영 후 질의응답 시간에 한 기자가 물었어요. 앞으로의 꿈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저희의 궁극적인 꿈은 사막이 더 이상 절망의 상징이 아니라 희망의 땅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이 아프리카나 남미의 사막 지역에도 전해져서 전 세계 사막화 방지에 기여하는 거죠. 정도윤이 덧붙였어요. 실제로 벌써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협력 요청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세네갈, 차드, 니제르 등 사헬 지역 국가들이 기술 이전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유엔에서도 글로벌 사막화 방지 이니셔티브를 제안하며 우리 모델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자고 제안했어요. 몇 주 후 정말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나가 다니는 학교에서 역사 만들기 프로젝트 발표회가 열린 거예요. 하나는 우리 가족이 만든 사막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어요. 7년 전 엄마 아빠의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엄마는 사무실에서만 일하는 평범한 공무원이었어요. 아빠는 한국에서 온 기술자였고요. 하나가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만나서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었을 때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나무가 숲이 되고, 그 숲이 새로운 마을이 되고, 그 마을이 다른 나라들에게 희망을 주게 됐거든요. 하나의 발표에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배운 건 작은 시작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함께하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와 정도윤도 뒷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행사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막 한가운데로 나갔어요. 바로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자리였습니다. 이제 그곳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울창한 나무들이 그늘을 만들고 그 아래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작은 연못에서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꽃들이 사계절 내내 피어 있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가 기억나세요? 정도윤이 저에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당신이 저에게 삽을 건네주던 순간 말이에요.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죠. 정도윤이 하나를 안으며 말했어요. 하나도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자랐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처음 만난 곳이 바로 여기라는 것. 그리고 그때 심은 나무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 말이에요. 저 나무예요. 맞죠? 하나가 가장 크고 울창한 올리브 나무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맞아. 바로 저 나무야. 우리 가족의 시작점이지. 제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우리 가족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석양이 지면서 사막이 붉게 물드는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새로운 꽃을 피웠다니. 정도윤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시작은 어렵지만 한 마을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답했어요. 그때 하나가 갑자기 일어나서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저도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거예요. 제가 커서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 큰 숲을 만들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벅찼어요. 우리가 심은 희망의 씨앗이 하나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해가 완전히 지자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막의 별빛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별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희망의 씨앗을 심어나가겠다고. 그리고 그 씨앗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이에요. 지금까지 자이라 나세르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작은 사무실에서 소외받던 여성 공무원이 한국인 기술자를 만나 불모의 사막을 푸른 희망의 땅으로 바꿔낸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1970년대 한국의 새마을운동 정신이 50년의 시간을 넘어 중동 사막에서 되살아나는 모습이 정말 뭉클했어요. 온 국민이 삽을 들고 민둥산에 나무를 심어 울창한 숲을 만들어낸 그 불굴의 의지와 공동체 정신이 이제는 베두인 가족들과 함께 사막을 녹지로 바꾸는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죠. 한 그루의 작은 나무에서 시작된 변화가 개인의 인생을 바꾸고 지역 사회를 바꾸고 나아가 국가와 세계를 바꾸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가는 과정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인 하나와 같은 아이들이 이 희망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큰 꿈을 키워나가는 모습에서 진정한 지속 가능성을 볼 수 있었어요. 작은 시작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함께하는 힘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해주는 따뜻하고 희망찬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